꼬집기도서의 유학이야기 6번째 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학이야기에서 조기 유학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약간 좀 제가 말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이제 보강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는 비용, 독립성, 가치관, 돈지랄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기 유학 시에 학생들이 이제 당하는 미국에서 당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조기 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정쩡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 부자 이런 사람들 말고요. 어정쩡한 사람들이 내가 우리 애들을 유학을 보낼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표가 뭐냐 이거죠. 한마디로 목표가 솔직히 말하라 이거죠. 내가 좀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애가 하나 있는데 애가 둘이 있는데 조기 유학을 좀 보내고 싶다. 뉴질랜드를 보내든지 필리핀 하여튼 보내고 싶다. 결론은 종착역은 미국이죠. 영국일 수도 있겠죠. 설마 필리핀에 대학교를 나오게 왜 가 그러면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면 뉴질랜드 대학을 가서 호주 대학을 가서 미국 대학 박사를 하여튼 종착역은 아마 미국이나 선진국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 잘 사는 나라를 목표로 하고 처음에는 좀 싸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필리핀, 뉴질랜드 캐나다도 비싸요. 사실 호주는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그래서 좀 위험하긴 한데 일단 그런 분들을 생각하는데 그럼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사실 가보지 않았으니까 학원들 얘기 개소리 무지장 떠는데 그 양반들이야 학원 다니는 학원이라든가 유학원이는 돈 벌기 위해서 어차피 돈 벌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그 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야 여러분들하고 저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달라고 그럴 거예요. 내가 이거 이 얘기에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조기 유학생들이 미국에 갔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얘가 영어를 잘해서 표면상으로 영어를 잘해서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이제 박사를 받든지 대학을 졸업하든지 미국에서 취직하는 거 아니면 한국에 돌아와서 그 주위에서 지도자급 아니면 하여튼 부자로 사는 거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 이런 게 목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유학생들이 미국에 조기 유학생이 갔을 경우에 영어는 당연히 이제 성인 유학 하신 분들보다는 더 잘하죠. 당연히 잘하겠죠. 아무리 못해도 잘할 수 있어요. 일단은 아무리 돌대가리해도 잘은 해요. 일단은 미국의 거지들도 영어는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잘하겠지 안 그래요? 일단 잘하는데 문제는 미국 사람들의 시선이죠. 미국 사람들이 이 아이를 갖다가 미국 사람으로 볼 것이냐 이거죠. 이 아이를 뭘로 보냐 이거죠. 뭘로? 한국 사람은 뭐죠? 한마디로 외국인을 보죠. 동양 사람은 보죠. 영어를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벌써 비자가 다른데?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아무리 한국말을 연습하고 잘한다 해도 그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요. 조선족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금방 알아들어요. 제가 조선족 아닙니까? 제가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조선족이 어떻게 말하나? 동무 이렇게 이건 북한 하여튼 조선족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금방 알아듣잖아요. 사실 어서 오셨어요? 북쪽에서 내려오셨어요? 아니면 중국에서 오셨어요? 제가 저번에 식당 가서 보니까 저번이 아니죠. 좀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어서 오셨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중국 연변에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다 이거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조기 유학생들을 보고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문제가 아니라 너 어디서 왔냐? 너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이. 로스앤젤레스는 하도 이제 동양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건 별로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한국 학생들이 문제예요.
얘네들이 한국말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에 갔을 때, 외국에 갔을 때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의 몸 자체에 의지가 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가 약해서 먼저 스폰지처럼 영어를 갖다가 확 흡수를 해요. 한마디로 영어를 그 문화를 흡수하는 거죠. 흡수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죠. 금방 우리 애기 1년이 지났는데 영어를 이렇게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토플 시험 본다든가 토익 시험 보면 거의 만점이 나올 정도로 잘하는 거야. 근데 단점이 있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그 안에.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데 얘가 돌대가리예요. 영어를 잘하는데 말을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한국에서 완벽한 교육을 못 받고 완벽한 교육이 아니죠. 중학교 뭐 고등학교 하여튼 고등학교 정도 괜찮을 텐데 중학교 때 갔다 이게 중학교 초등학교 때 갔다. 그럼 완벽한 인간이 아닌데 이 상태에서 이 애가 외국에 갔어요. 그래서 1년 안에 2년 안에 그 스폰지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물을 갖다 쫙 빨아들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외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얘도 사실은 그 중간에 받아들인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열 몇 살 때 영어를 받아들인 거예요. 스폰지처럼 쭉 빨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1살, 2살, 3살 이런 과정이 없었다 이거죠. 외국에서 그 주위의 그 타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그 동네 연예인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문화를 갖다 모르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영어를 쫙 빨아들인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영어를. 그럼 한국에 있을 때는 얘가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사회 이런 걸 몰라요. 역사도 잘 몰라 아직까지는. 조선 왕조 시대 뭐 독립을 언제 했는지 뭐 6.25 전쟁을 갖다 6월 25일을 우리나라 애들이 이제 요즘 애들이 6월 25일 어떻게 읽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제 큰 애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이 6월 25일을 6.25 전쟁 뭐 이렇게 한국 전쟁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큰 애들이 못 읽는데요. 그걸 어떻게 6.25라고 그래야 되나? 62.5라고 그래야 되나? 뭐 625라고 해야 되나? 이런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한국의 그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한국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에 아니 뭐 뉴질랜드에 영어를 갔는데 얘는 그 주위에 영어만 하는데 사실은 아는 게 없는 거야 결론은. 선생님 밥 좀 주세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에 써 있는 걸 갖다 읽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숨겨진 뜻을 이해를 못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럼 한국이 점점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뉴스를 신문을 봐야 되는데 이 애가 어린아이인 상태에서 한국 신문을 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주위에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바보가 되는 거죠. 한국말을 점점 잊어버리면서 영어는 잘하는데 영어도 갑자기 점프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영혼이 없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애가 정말 똑똑한 집안, 그러니까 체계를 갖추고 이게 똑똑하다고 해서 졸라 부자다. 뭐 집안의 재산이 1,000억, 2,000억 막 이렇게 있는 이런 집안도 있지만 적당히 부자인 집안도 똑똑한 집안, 하여튼 좀 특이한 집안은 이 아이가 미국에 갔을 때에도 한국의 역사라든가 한국의 문화, 한국의 지금 실정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이제 부모님이 책을 보낸다든가 뭐 요즘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트위터 뭐 다 있잖아요. 아이폰으로 와이파이 되니까 아이폰으로 이제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야. 오늘 무슨 책 읽었냐? 너 이 정보 아냐? 빅뱅의 탑이 노래를 잘하더라 이런 거 말고, 예? 당연히 이제 연애 역사, 엔터테인먼트 역사를 갖다가 공부하는 것도 좋긴 좋죠. 근데 무슨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었다더라, 무슨 모자를 이건 잘할 수 있어요, 애들이. 그걸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 학교 수업에. 예?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아이유가 노래를 잘하더라, 아이유가 무슨 옷을 입었더라, 반바지를 입었더라, 긴 바지, 아이유 예쁘다, 아이유가 약간 얼굴이 변했네, 뭐 아이유가 무슨 프로그램 나왔더라,
이런 것 자체는 학교에 수업이 전혀 안 돼요. 그건 뭐 그 아이들의 그 문화니까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점점점 커가면서 배울 수 있는 그 역사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얘가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없다 이거죠, 결론은. 그럼 그 애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신문을 볼 수, 얘가 뭐 찾아서 신문을 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조기 유학에서는 부모가 따라가서 아니면 뭐 매일 뭐 매주 그 애가 그 애가 읽을 수 있게끔 한국말을 한국 책을 갖다 보내든지 아니면 신문을 보내든지 신문을 읽고 애가 나한테 리포트를 쓰라고 하든지 또 그 거기서 학원을 보내든지 이건 이제 조기유학 보통 조기유학이 대부분이요 유학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옵니다. 사실은 성공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성공해서 돌아오면은 당연히 취직하려고 하는 거죠. 외국에 거의 못 있어요. 사실 무슨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직을 해요. 거의 취직 못 해요. 거의 노예로 취직하는 건지 취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아니면 이제 정말 부자들 그 이재용 같은 경우는 뭐 그 지사에 취직한다든가 아니면 저 삼성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있잖아요. 뭐 외국계 회사들 그런 회사에 이제 레코멘데이션 써주고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그런 거지. 사실 대기업의 자녀들이 외국에서 성공했다, 취직해서 다녔다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부모님들 연결돼서 가는 거죠. 그게 걔가 혼자서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커넥션이 없으면은요 취직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에 사실 아주 특별하지 않는 이상.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조기 학생들이 학원 다니고 까딱하면 뭐 선생님 붙여줘서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 미국의 대학교 가서 졸업해서 정말 특출하게 미국 애들보다 더 특출하고 뛰어나고 창의력이 발전된 아이로 될 것이냐? 그러진 않을 거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결론 취직 못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한국에 돌아오잖아요. 성공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애가. 근데 얘는 결론 한국 문화를 잘 모른다 이거죠. 근데 미국도 반토막이야, 반토막. 결론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가 특별히 이렇게 노력해서 뭐 찾아보고 역사를 찾아보고 해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이거지. 한마디로 어린애가 학교 수업이 바빠서 학교 수업에 A를 받기 위해서 B 이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여유 시간이 없어요. 사실 바보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한국 책도 안 읽고 결론은 미국 책도 안 읽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 한마디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은 좀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 수업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보가 된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줘야 되는데 말을 걸어주는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학교 수업 얘기하는 거지. 근데 미국의 스타트랙을 얘기했어. 뭐 다른 뭐 동네 얘기를 했어. 저 뭐 보스턴에 사는 애가 로스앤젤레스 얘기를 했어. 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이거죠 한마디로. 관광지는 알 수 있겠네. 관광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기 학생들이 나는 미국인이야. 영어를 존나 잘하니까. 근데 미국에서 걔를 어떻게 봐? 동양 사람 보죠. 미국 사람을 안 보죠. 미국 사람 보겠어요. 근데 걔가 한국에 왔어. 걔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바보도 아니고 씨발.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조기 유학 학생들이 조직 문화를 몰라가지고 취직이 더 안 되더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걔네들이 취직을 해서 돌아간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돈을 받아서 했는지 장학을 받았는지 그런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한국에서 확실하게 한국인이 된 다음에 예? 확실하게 한국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그 조기학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돈 가지고 미국 가서 그냥 확실하게 박사 끝내버리라 이거죠 한마디로. 박사 과정은 박사를 갖다가 자격증을 따잖아요. 박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라는 건데요.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제 세계에 내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박사를 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 특허를 받는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다 대체로 통용이 돼요. 제가 사실은 한국 박사는 사실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좋은 박사 있긴 있어요. 근데 통용이 된다 이거 박사는. 근데 학사? 이건 이렇게 통용이 안 돼. 사실 한국의 학사가 미국의 학사 좀 그렇네요. 하여튼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을 잊어버린 아이가 한국의 이 시대 상황에 지금
시대 상황의 그 분위기를 못 읽는 아이가, 영어만 잘한 아이가, 그렇다고 미국에 완전히 정확하게 그 미국의 사회 문화를 갖다 잘 모르는 아이가. 왜냐면 부모님들이 학비를 내주고 얘가 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그 미국의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삶,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뭐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엄마 아빠가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결론은 한국에서도 문제고 미국에서도 문제야 이거지. 미국에서 얘한테 미국의 부장님이, 야 너 한국 그거 있는데 조사 그거 뭐라 그러냐 그런 거를. 그럼 얘는 모르는 거야.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다가, 아 저 새끼는 씨발 지네 나라도 몰라 저 새끼. 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 쟤를 갖다 기용한 이유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좋은 학교도 나오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뭐 시장 개척할 때 저 새끼를 쓰려고 그랬더니, 저 새끼 한국말을 못하네, 저 새끼 한국 문화를 잘 모르네, 저 또라이네. 이러면 이제 걔는 이제 한국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한국 보내는데 한국의 지사장이 아니라 지사장 따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사장은 누구 하냐? 한국말을 더 잘하는 사람, 영어는 좀 딸리더라도 그런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기 유학을 갖다가 이제 애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싶다. 왜 그게 잘못됐느냐 하면은, 영어를 잘하는 바보를 만들 것이냐, 영어를 좀 못하는 천재를 만들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기 유학은 대체로 뭐 여러분들 생각에, 에이 우리 애는 안 그럴 거라, 씨발 무슨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이 개새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 좋아하시죠? 돈 잘 버는 사람들 보면은 통계 좋아하잖아요. 뭐, 야,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씨발, 돈이 좀 나올까? 여기다 투자했는데 괜찮을까? 이번엔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오를까? 이게 다 통계성이에요, 통계. 통계적으로. 무슨 감각, 뭐, 점 보고 아파트 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번에 주식이 좀 오를 것 같은데, 한번 살까? 이게 다 여러 신문을 보고 나서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를 보냈는데, 우리 애가 성공할 것 같아. 영어도 잘하고 뭐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계속 부자일 거고. 그래서 얘가 한국에 와가지고 삼성이라든가 뭐 정말 존나 좋은 한국은행 이런 데 취직할 것 같아. 국정원에 취직할 것 같아. 국정원에 취직해서 댓글도 달고 막, 예? 이탈리아에 출장 가서, 예? 해킹팀 가서 프로그램도 사고 막 피자도 먹고 이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보내는데 사실은 성공한 케이스, 조기 유학을 가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조기 유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에 간 애들이 대학을 갈 확률이 50%래요. 대체로 50%라고 잡아요. 50%. 예? 아셨죠? 50%. 근데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명이 대학을 간다. 근데 그 50명 중에서 반만이 졸업을 한다. 그럼 결론은 75명이 100명이 갔는데 75명이 돌아온다. 25명만 졸업을 한다. 근데 그 25명이 다 아이빌리그를 가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100명 중에서 아이빌리그를 가는 경우가 몇 퍼센트일까? 제가 어림잡아 때려볼게요, 한번. 100명이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빌리그를 가는 경우는 5명 정도 되려나? 5명.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부모들이 뭐 교육에 대한 열성이 아주 심각하니까 한 5명 정도 합시다. 그럼 우리 아이가 100명 중에 5명이 들어간다. 근데 모든 부모들은 내 딸은 100명 중에 그 5명일 거라 생각하는 거지. 오늘 신문에 나왔던데요. 저 미국,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밀라노는 날씨가 좀, 오늘 날씨도 덥네. 미국에 하버드라든가 예일 뭐 이런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들어가면 애들이 자살하는 애들이 많아요, 사실.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씨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새끼들. 이 새끼들이 무슨, 진짜 세상을 구할 줄 알았더니, 내가 세상을 구할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비관하면서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 점수가 안 나와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천재인 줄 알았더니, 씨발, 나 아무것도 아니네? 나 바보네?
당연하죠. 하버드에 가서 뭐 공부 잘한다고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애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5명의 애들이 아이비를 갔다 하더라도 실제로 졸업할지 아니면 우울증 걸려서 병원에 입원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내 애들만은 괜찮을 거라고. 아, 그렇죠. 괜찮을 수 있어요. 제가 조건을 한번 걸어보죠. 부모님들 자신에게 나는 집에서 항상 신문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책을 읽고 뭐 소설책이든 경제지든 책을 읽고 남들이 막 다 읽는 개나 소나 다 읽는 그런 책 말고 내 나름대로 책을 찾아서 책을 한 권 사서 읽고 그리고 내 아이하고 항상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 자신도 서울대 정도 스카이 대학 정도를 졸업했고 내 마누라도 그 정도 졸업했고 내 주위에 내 친척들이 기본적으로 학벌이 높고 유전적으로 그 공부를 잘한 집안이고 이렇다면은 그 아이가 아이비리그를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그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대학교를 못 갔다가 아니라 내가 또라이야. 내가 생각하는 게 또라이야. 어떻게 졸부가 됐어. 모든 집안의 깡패야. 개판이야. 이런데 이 아이가 하버드를 간다? 이 아이가 예일대를 간다? 스탠퍼드를 간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거기서 졸업을 한다? 논문도 잘 쓰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좋은 직장을 다닌다? 이럴 확률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림을 잘 그렸다. 내가 피아노를 내가 음악에 아주 깊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음악을 사랑한다. 그럼 내 아이가 줄리아드를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나는 음악 모른다. 우리 마누라도 모른다. 우리 할아버지도 모른다. 우리 아빠도 모른다. 우리 엄마도 모른다. 근데 손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을 잘해? 아, 그런 경우는 그 돌연변이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한 10만 명에 한 명 정도 있긴 있죠. 그래서 조기 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사실 내가 실제로 왜 조기 유학을 보내고 싶어 하는지. 대부분 한마디로 돈지랄이고 자랑이고 내가 이 정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됐는데 애들 좀 조기 유학 보내볼까? 이런 그 조기 유학이란 자체가 이 사회의 지위,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그 바로메타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조기유학은 마약입니다, 마약. 그래서 조기유학 가지 마시고 그 돈을 아껴서 미국에 성인 유학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돈 못 아끼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유학을 갈 수 있는지 그걸 나중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프로그램은 여기까지.